안녕하세요. 여행가 유입니다. 약속한 대로 오사카 후기를 가지고 왔어요. 다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다래끼가 좀 심하게 났어요. 좀 나으면 찍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영상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눈아래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저것 많이 얘기를 해볼 건데 제가 입국 소요 시간 관련된 얘기는 뺐어요. 원래는 이게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5월부터 비즈재팬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입국 관련 후기는 제외하고 다른 후기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4박 5일 동안 사용한 패스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교토 1박, 이네우나야 1박, 오사카 2박을 하는데 주유 패스 2일권과 JR 간사이 와이드 패스 5일권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JR 간사이 와이드 패스권은 간사이 공항에서 바꿀 수 있으며 하루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JR 간사이 와이드 패스권을 발권받고 같은 발권기에서 하루카 지정석도 한 번에 뽑으시면 돼요. 저는 일요일 점심시간을 기준으로 약 40분 정도 대기했습니다. JR 간사이 와이드 패스권을 수령하는 방법과 지정석표를 끊는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주유 패스는 간사이 공항에서도 수령이 가능한데 저는 오사카역에서 수령을 했어요. 이유는 입국 심사부터 JR 간사이 패스권 대기까지 시간을 이미 충분히 많이 소비를 했는데 여기서 주유 패스까지 기다리기엔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판단해서 길이 조금 복잡하더라도 대기가 더 없는 오사카를 선택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가자마자 바로 표를 수령했습니다. 위치는 오사카역 인포메이션인데요. 이게 551 호라이 바로 옆에 있어서 551 호라이를 찍고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오사카에 사람이 정말 많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도톤보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화요일 저녁에 갔을 때 당연히 사람이 많았습니다. 좀 자세히 비유를 하자면 석촌호수 벚꽃축제나 여의도 불꽃축제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한 에버랜드 정도는 되는 것 같다. 몸을 이렇게 틀어서 피해가야 되는 정도? 그리고 오사카에 있는 음식점, 인스타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유명한 곳이나 타코야끼, 시벤빵 같은 길거리 음식점은 기본 40분에서 1시간은 기다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명하지 않은 식당들은 대기가 없거나 두세 팀 정도 기다려야 됐어요. 근데 이 음식점을 대기하지 않는 방법이 두 가지나 있어요. 하나는 구글 지도에서 랜덤으로 식당을 찍는 거예요. 근데 진짜 랜덤으로 찍어서 막 가면 별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점을 참고해서 가셔야 돼요. 리뷰가 한 20-30개 정도 있는데 별점 4점이 넘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곳을 가면 생각보다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아직 유명해지지 않았을 뿐이지 똑같아요. 두 번째 팁은 사람이 정말 많은 역 있죠. 남바역이나 오사카역 이런 주변역으로 가면 똑같이 음식점은 많은데 대기는 없고 한국인도 거의 없어서 현지 느낌을 즐기면서 편하게 놀 수 있어요. 어차피 오사카 놀러 가면 거의 다 주유 패스 끊어서 놀잖아요. 그럼 지하철 무제한이잖아요. 공짜로 편하게 노는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도톤보리나 공중정원 등 유명한 핵심 관광지는 다 돌아다녔어요. 다만 사람 많아서 지친다. 이제 좀 피하자 라는 생각이 들 때는 덴마역, 다니마치큐초메역, 스루하시역 이런 유명하지 않은 역들을 돌아다니면서 편안하게 놀았어요. 물론 나는 유명한 음식점을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처럼 줄 기다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현지 식당도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방법을 꼭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가장 좋았던 여행지랑 가장 별로였던 여행지입니다. 가장 좋았던 여행지는 말할 것도 없이 이네우나야고요. 이네우나야랑 묶어서 여행 가기 좋은 아마노하시다테 뷰랜드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네우나야는 수상가옥 마을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베네치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일본은 바다가 많지만 수상가옥 마을은 아직까지 이네우나야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희소성 있는 여행지고 원래는 유명하지 않았는데 요새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막 사람이 붐빌 정도는 아니라서 충분히 편하고 여유롭게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식당이 별로 없고 엄청 일찍 닫아요. 기본적으로 오후 한 3시 정도에는 닫는 것 같아요. 물론 더 늦게까지 하는 것도 있지만 드뭅니다. 그래서 1박을 할 거면 음식을 챙겨 가거나 숙소에 석식을 따로 신청을 해야지 안 그러면 생존 여행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있는 1박 동안은 제가 예쁘다, 미쳤다 이런 말을 달고 살았어요. 그만큼 강력 추천입니다. 이네오나야 가는 방법도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별로였던 곳. 굳이 꼽자면 저는 교토가 기대보다는 별로였던 것 같아요. 사실 타이밍이 안 좋았던 게 제가 교토를 첫 번째 날에 갔어요. 근데 한국에서 교토까지 가는데 이동이랑 대기시간 다 합쳐서 한 10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든 상태였어요. 계획보다 시간도 훨씬 늦어졌고 비도 내렸고 게다가 일요일이라서 일찍 닫는 곳도 많고 그래서 음식점도 못 갔습니다. 그것도 있었어요. 교토는 니넨자카랑 산넨자카 이 거리가 예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토라는 곳의 모든 거리가 니넨자카, 산넨자카 같은 줄 알았어요. 교토 검색하면 그 거리들밖에 안 뜨니까. 그래서 그런 상상을 품고 갔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맛있는 음식, 가장 별로였던 음식. 가성비 이런 거 다 빼고 딱 맛으로만 고르자면 가장 맛있었던 음식 중에 2가지가 있었는데 미츠키에서 먹었던 카레 야키니쿠랑 무기토토리에서 먹은 기본 라멘 이 2개가 가장 맛있었어요. 특히 무기토토리의 라멘은 제가 먹었던 라멘 중 가장 맛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미 증명이 된 게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에서 마츠다 부장님이 이미 맛있다고 소개를 했었죠. 그리고 음식은 아니지만 주류 중에서 뜨거운 사케인 아츠캉이 생각보다 너무 맛나더라고요. 제가 아츠캉을 처음 먹어봤는데 한 번 맛보고 그 뒤로 계속 먹고 다녔어요. 술을 굳이 뜨겁게 막 이랬는데 먹으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장 별로였던 음식은 음식점으로 말할게요. 이네우나야에서 갔던 효시로라는 음식점이 있는데 음식이 맛이 없다라기보다는 특별히 맛있지도 않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기억에 남았어요. 스시 8피스랑 생선튀김 정식이랑 병맥주 해서 4,700엔이었거든요. 음식 하나에 거의 2만원 꼴이었다는 건데 그리고 주류 중에서는 하이볼과 고구마 소주 이게 한국의 술보다 맛이 대체로 밍밍해서 술 맛이 안 난다랄까? 술 먹는 맛이 안 나요. 일본의 하이볼은 원래 한국보다 탄산수를 많이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한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하이볼이 더 맛있습니다. 5번째는 일본 추천 간식인데요. 첫 번째로 제 일본 영상에서 등장했던 쿄토 컵라면입니다. 이걸 제가 네이버에 검색했는데 정보가 별로 없는 걸 봐서는 유명한 컵라면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컵라면이 돼지기름에 간장 액체 스프에 차슈도 들어있어요. 맛이 진한 게 돈코츠 라멘 같기도 했고요. 제가 진한 맛을 너무 좋아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부르봉 파키라라고 과자인데 얘는 네이버에는 물론 돈키호테도 안 팔 정도로 유명하지 않은 과자더라고요. 일본의 초코하임 같은 친구인데 초코하임 많이들 얼려 먹잖아요. 얘는 이미 초코가 딱딱해서 얼어있는 초코하임을 먹는 것 같았어요. 근데 막 얼어서 완전 딱딱하다라는 느낌보다는 부드럽게 굳어있는 느낌? 그리고 아몬드가 잘게 들어있는데 이 아몬드 씹히는 식감이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으로는 이미 너무 유명한 시로이 고이비토입니다. 일본의 쿠쿠다스죠. 네이버에 이렇게 치면 진짜 시로이 고이비토가 나오더라고요. 이 과자는 제가 일본 여행 가면 무조건 사가지고 오는데 유명한 과자지만 삿포로 여행을 가보지 않은 분들이면 모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넣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본 여행을 3번, 4번 다니는 동안까지도 이 과자의 존재를 몰랐어요. 삿포로가 아닌 지역에서는 공항이 아니면 보기 힘들었거든요. 이번에 오사카 여행할 때도 돈키호테에서는 판매하지 않았고요. 그래도 공항에서는 판매를 하니까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은 한번 꼭 구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사소한 여행 팁을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해외여행자가 구글 지도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길을 잘 못 찾는 분들에게 좋아 보이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라이브 뷰라고 제가 실시간으로 걷는 거리를 보여주면서 화살표로 위치를 알려줘요. 나를 기준으로 화살표가 표시되니까 길 찾기가 훨씬 쉽더라고요. 이걸 다시 해보고 싶어서 한국에 돌아와서 했는데 안 되는 걸 보니까 아직 한국은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티라는 택시 어플을 처음 사용해 봤는데요. 사실 해외에서 택시 어플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타 어플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급하게 가입하면서 느낀 건 가입 절차가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서 편리했고 코란 택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택시까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택시도 금방 잡히고 예상 요금도 알려주고 카드 등록도 따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급하게 택시 탈 일이 생기시면 우티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7번째, 한 줄 평입니다. 오사카만 여행을 했으면 메리트가 없는 여행이 됐을 것 같다 라는 게 저의 한 줄 평입니다. 우선 제 여행 스타일이 식도락파가 아니고 식도락파라고 해도 사람 때문에 진절머리가 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네후나야나 도토리처럼 사람이 많지 않은 외곽 쪽에 있는 여행지도 포함시켜서 가는 걸 권장드려요. 오사카에서는 맛있는 거 먹고 외곽으로 나가면 사람 없는 곳에서 좋은 풍경도 보고 일본 현지의 느낌도 온전히 느껴보고 일석삼조인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말한 일정이 2박 3일이나 3박 4일인 분들한테는 이동 시간이 너무 빠듯할 거라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고 저처럼 4박 5일이나 그 이상으로 여행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추천하고 싶은 루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사카 N번째다 하시는 분들은 3박 4일을 가더라도 교토나 오사카를 포기하고 이네오나야를 찍고 오겠다. 이런 방식으로 여행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매 여행마다 고정 댓글에 방문한 장소를 적어놔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링크에 더 자세한 내용들, 숙소의 가격이나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음식점 특징 등등 일정표를 공유하고 있는데 저의 여행 루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노션이라는 사이트로 공유를 하는 거라서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고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후기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모두 안전하게 즐거운 여행하고 돌아오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